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주식시장. 중요한 건 손실을 만회할 기회를 놓쳐선 안 됩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주식시장은 배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예병군의 예각병법에서 밝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수익을 말하다 예각병법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까지 제가 사물 인터넷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첫 강, 그리고 1강, 2강 전부 다 사물 인터넷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그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 말씀드렸던 것이, 토픽주로 말씀드렸던 것이, 첫 번째 주에는 바로 SK 하이닉스였고, 두 번째 주에서는 S넷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S넷, 그리고 SK 하이닉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을 살펴봤을 때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양호하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던 때보다는 올라와 있고요. 시장은 지금 굉장히 조금 변동성이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얘기부터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시장이 지금 변동성을 좀 겪고 있어요. 대외적 변수 요인으로는 우크라이나 악재가 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발 사태는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발 악재에 대해서 대외적 변수 요인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전쟁을요, 쉽게 할 수 있을 거라는, 분들이 많은데, 이 우크라이나 악재, 과연 전쟁이 쉬울까요? 특히 현대전에서, 그죠? 국지적 분쟁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면전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전면전의 어려운 부분은 첫 번째로, 기득권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기득권 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북한도 전쟁을 못하는 것이고요.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악재가 이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의 어떤 흐름을 보면 이 우크라이나 악재 자체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는 것도 여실히 증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크게 변동성은 조금 있었습니다만 크게 빠지고 했던 장은 아니에요. 그 점 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내적 변수가 있습니다. 대내적 변수는 지금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법안들, 즉 경기 부양책들이 있어요. 그죠? 자, 이 경기 부양책에 아직 법안 통과가 안 됐죠. 그죠? 부양책의 법안 통과. 이게 왜 지금 늦어지고 있느냐 하면 세월호 사태 때문입니다. 그 세월호 사태가 있으니까 경기 부양책을 지금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국회에서 막혀 있죠. 그죠? 근데 이것이 추석이 지나고 나면 곧 풀릴 예정이라는 것도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죠. 바로 추석. 이 추석 때는 결국은 대한민국 최대 명절이지 않습니까? 추석. 구정을 이게 대한민국 2대 명절인데 이 추석 자금 때문에 지금 펀드 환매가 조금 일부 일어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지금 이번 주에 발목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 변수 이것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으로 보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전체적인 시장 영향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 영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까? 미미할 것이다라고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오늘 이제 시장 얘기는 이렇게 좀 짤막하게 드렸고, 오늘 예병군의 예각병법 이제 세 번째 시간 바로 여러분들 사물 인터넷의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그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준비해온 자료들이 좀 있어요. 그 준비한 자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들을 조금 다잡아드리는, 심리를 다잡아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해온 화면부터 좀 볼게요. 자, 코카콜라 주가 추이입니다. 뜬금없이 이걸 왜 들고 나왔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코카콜라의 주가 추이는 1900년대를 출발해서 1975년, 1905년도, 1970년도, 1975년, 80년도, 그리고 85년도, 1900년도, 1990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세요. 제가 주식을 정말 잘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를 자꾸 물어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을 따라하면 되겠죠. 그죠? 그것이 뭡니까? 지금 롤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롤모델을 삼아야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멘토라는 얘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롤모델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돈을 많이 번 사람, 이 워렌 버핏을 롤모델로 한번 삼아보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워렌 버핏의 얘기들은 참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라는 음료회사에 투자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 코카콜라가 과연 대형주가 되었을 때 투자를 했느냐, 아니면 그거를 지금 굉장히 오래전부터 투자를 했느냐부터 살펴보자고요. 자, 워렌 버핏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안경을 끼고 머리를 좀 흥거러뜨려야 워렌 버핏하고 조금 머리를 조금 더 위로 올려야만 워렌 버핏하고 비슷해지겠죠. 그죠? 젊은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이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끊임없이 마십니다. 그때 워렌 버핏은 대공황 시절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미국에 대공황이 왔던 시절. 그 시절에 워렌 버핏은 직장 취직을 하죠. 그러면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코카콜라 음료를 많이 마시고 동료들도 많이 마시는 것을 보고 코카콜라 대리점을 차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리점을 차리기에는 자본력이 너무나 부족하죠.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은 생각을 합니다. 자, 코카콜라 그러면 대리점을 차리지 못할 거면 코카콜라라는 음료회사에 투자를 해보자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기 시작하죠. 자, 워렌 버핏이 주식을 살 때쯤 코카콜라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고 이 코카콜라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대공황 시절에. 약 8배 가까이 되는 상승을 했죠. 그 8배 가까이 되는 상승 동안 자, 워렌 버핏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부분과 자, 이 8배 상승하는 요인은 뭐냐? 자, 대공황이 오다 보니까 자동차를 사기도 꺼려하고 부동산을 매입하기도 꺼려하고 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 불황에 들어갔습니다. 속이 타죠. 그러다 보니까 탄산음료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엄청 마셔대죠. 워렌 버핏도 마셨고 동료들도 마셨겠죠. 그래서 그 주가를 계속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8배가 오르는 동안 어떻게 사모았느냐. 월급이 생기는 족족 계속 사모으는 거예요. 올라도 사고 떨어져도 사고 올라도 사고 떨어져도 사고를 반복합니다. 계속 삽니다. 8배가 올랐습니다. 팔았습니까? 안 팔았습니다. 계속 들고 갑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자, 여기서 이미 답은 나온 거예요. 자, 워렌 버핏은 대형주에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코카콜라라는 작은 음료 회사에 투자를 했고 그 작은 음료 회사는 성장성을 갖춘
중소형주였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드렸죠. 지금 워렌 버핏이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도 삼성전자가 아니고 현대차가 아닌 대구텍이라는 대구에 있는 조그마한 절삭공구 회사입니다. 그러면 워렌 버핏은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단기 투자를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은 늘 보면 자, 이렇게 한꺼번에 딱 몰빵을 합니다.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추가적인 자금이 생겨도 떨어지면 사질 않습니다. 올라도 사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싹 올라와서 본전 위로 딱 올라오고 여기 한 2배 정도만 수익 나도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둔 것처럼 팔아버리죠. 왜? 한꺼번에 샀기 때문에. 그럼 워렌 버핏은 어떻게 10,000배 가까이 되는 수익이 날 동안 들고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 어떻게 들고 있었을까요? 결국은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에 장기 투자를 했고 그 장기 투자를 하는 내내 캐시플로우가 들어올 때마다 주식을 사 모았던 겁니다. 8배가 올라도 샀고 떨어져도 사고 10배가 올라도 또 샀습니다. 그러면 이 10배가 올라도 샀는 사람이 20배가 오른다고 팔겠습니까? 20배가 오를 동안도 계속 샀는데요. 팔겠습니까? 안 팔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갈 때는 안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둔각이 나올 때, 즉 누구나가 아는 대기업이 되었을 때 워렌 버핏이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10,000배 가까이 되는 수익을 거두고. 이미 정답은 나온 거예요. 모아가는 전략,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에 집중하고 장기 투자를 하는 전략. 이것이 결국은 워렌 버핏에게 이만한 수익을 거둬줬는데 여러분들은 매번 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사고는 그쳐버리죠. 그러니까 그 종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내 매수가 위로만 올라와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수익만 나면 팔게 되는 습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게시판에 어떤 분이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개인이 한 달 이상 지고 가게 되면 병 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병 나실 게 아니고 이 주식시장을 안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한 달 이상 지고 가서 병 날 정도면요. 그분은 절대 수익을 거둘 수 없는 분입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이 서울경제TV에 출연하면서 드렸던 종목 중에 100% 혹은 400% 간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걸 한 달 이상 못 지고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주식시장에서 내가 단기로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인데 단기는요. 제가 지금도 감히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는 분 중에 단기로 수익을 거두신다. 즉 단기로 돈을 버셨다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기로 돈 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희박한 시장에서 돈을 벌겠다고 뛰어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장충동에 있는 왕족발집 골목에서 횟집을 차려서 내가 돈을 벌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 점을 꼭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걸 왜 보여드렸느냐. 좀 장기적인 마인드를 가져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사모을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고 장기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은 워렌 버핏을 통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워렌 버핏과 반대의 매매를 하고 계세요. 대형주에 투자를 하고 있고 단기 매매를 하고 있으며 모아가지도 않습니다. 분할로 이 종목 저 종목 찔끔찔끔 사기만 삽니다. 결과적으로 워렌 버핏과 반대로 하고 계신 분들은 돈을 못 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주식시장의 심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셨다면 그 심리를 좀 제발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계적인 석학들이 있어요. 그 석학들도 실수를 합니다. 세계적인 유명인들도 실수를 합니다. 세계적인 유명 언론도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실수는 인정하고 바로 잡으면 됩니다.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Disruptive Technology, 즉 지장을 주는 기술이란 얘기입니다. 그 지장을 주는 기술이라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꼽았던 것을 한번 짚어볼게요. TV는 시장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매일 합판으로 만든 상자를 보는데 지겨움을 느낄 것이다 라고 누가 말했느냐. 20세기 폭스사 회장이 말했습니다. Disruptive Technology, 즉 지장을 주는 기술이란 얘기죠. 이 말 틀린 말이었죠. 실수였습니다. 인정했겠죠, 그죠? 자, 디지털 에퀴먼트 회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퍼스널 컴퓨터에 대한 부정적인, 즉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죠. 결국은 이 말도 틀린 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컴퓨터의 대가죠, 그죠? 그리고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가 개인용 컴퓨터 메모리는 640kB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640kB가 충분한데 지금 가정용 컴퓨터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2TB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 말도 역시 틀린 말이었습니다. 자, 캐피탈 그룹에서 휴대폰 시장은 이미 성숙 단계, 아이폰은 모토로라 레이저를 넘어서기 어려울 전망이다라고 했는데 정반대가 됐죠. 아이폰은 모토로라 레이저를 넘어섰고 모토로라는 오히려 몰락했습니다. 자, PC 매거진이라는 곳에서 아이폰은 키패드가 없어서 불편하고 이동통신망의 속도가 느려서 잘 안 팔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은 지금 세계적 베스트셀러고, 그죠? 베스트 스테디셀러 제품입니다. 거기다가 이동통신망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LTE, LTA 이런 것을 통해서. 자, 결국은 이 disruptive technology, 즉 지장을 주는 기술이, 지장을 준다라고 생각했던 기술이 결국은 다 성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얘기했더라도 그것이 맞지 않은 얘기일 때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 확고히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도 컴퓨팅 산업의 발전, 그 다음에 모바일 산업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결국은 사물 인터넷이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뜯어갈 것이다.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굳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연결 기기의 수를 제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연결 기기의 수예요. 월드 파퓰레이션, 즉 세계 인구입니다. 파란색이. 처음에는 세계 인구가 이럴 때, 자, connected object, 즉 결과적으로는 연결된 기기는 거의 희박합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도 들면서 따라잡았죠. 세계 인구와 세계 인구수를 이미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인터넷 연결 기기 수, 컴퓨터도 있을 거고, 그죠? 스마트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타블릿 PC도 있을 거고,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MP3, 그리고 스마트 카메라, 여러 가지들이 있죠. 다양합니다. 그죠? 그것이 인터넷에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 연결 인구수와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수를 보면 2015년도는 더 확 벌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연결 기기수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뭐 갖고 늘어날까요? 바로 오늘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바로 wearable device죠. 입는 디바이스. 이 입는 디바이스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
제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갤럭시 기어라는 제품. 그리고, 지금 그 갤럭시 기어라는 제품은 결국은 스마트워치죠. 그죠? 스마트워치. 스마트 시계입니다. 그리고 LG에서 G2R이라는 제품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지금 소니에서도, 이 스마트워치가 이미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애플에서도 이미 스마트워치는 나왔습니다. 이제 스마트워치 시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글라스 시장, 구글 글라스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경을 끼고 있으면서 녹화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인터넷 연결부터 시작해서 그 안경을 쓰고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 환경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입니다.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결국은 이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라는 얘기예요. 그 기기들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 예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좀 보시게요. KT경제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웨어러블 시장 규모 전망입니다. 2014년도 지금 33억 규모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 2015년도, 16년도를 거쳐 2017년까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60억까지. 거의 지금 1, 2, 3년 만에 100% 이상 성장할 전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전망은, 전망치는 과연 전망일 것 뿐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지금 이미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싸움을 지금부터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계속 체크를 해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사물 인터넷과 연계되어서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자, 구글 글라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구글 글라스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카메라. 그죠? 카메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디다스 마이코치라는 의류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제 건강 의류 기계죠. 그죠? 그 다음에 센서 의류. 동작 인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MCI라는, 이제 칩입니다. MCI라는 칩이고요. 구글의 말하는 신발이 벌써 등장하고 있고, 스마트워치, 핏빛팔찌라고 이미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면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 앱을 통해서 이 내 수면 습관, 그 다음에 수면 정도, 그리고 몸부림의 정도, 이런 것까지 이 핏빛팔찌를 차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체크가 돼요. 그 다음에 나이키 듀얼밴드, 역시 운동과 관계된 겁니다. 오클리 고글, 웨어러블 디바이스하고 지금 연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보신다. 점점 늘어나겠다. 시계도 차고, 안경도 차고, 모든 것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예요. 그죠? 안경을 차고 영화를 보고 이 모든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구글의 말하는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이 시장은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베일이 벗겨지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가격대와 기능인데요. 가격대는 여러분들 굳이 살펴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바로 기능에 대해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능은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헬스케어 쪽이 더 많습니다. 지금은. 핏빛팔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조번도 마찬가지고 나이키 듀얼밴드도 마찬가지고 자, 지금 스피드셀이라고 하는 이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헬스케어와 관련이 있죠. 즉 운동량 그리고 수면 습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기구들입니다. 그리고 자, 페블워치라고 해서 일정 관리를 하고 음악 감상을 하고 SNS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갤럭시 기어는 일정 관리 음악 감상 카메라를 하죠. 지금의 현재까지의 갤럭시 기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글 글라스는 내비게이션 일정 관리 카메라를 합니다. 도보용 내비게이션이라는 얘기죠. 걸어다니면서 길을 찾는 도보용 내비게이션이라는 소리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제가 이 일정 관리 음악 감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 연관 지어 드린 종목이 있었어요.
자,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연관지어드린 종목이 바로 무형화된 가치가 유형화되고 있다. 즉 지적 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 음원 가격 상승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로엔, KT뮤직, 소리바다 얘기를 아침 방송 때마다 바로 7월 전까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바로 역전의 명수 시간에서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역전의 명수 돌려보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 사물 인터넷을 설명하면서 디테일한 부분 쪽에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것을 음원 관련주를 많이 잡아드렸습니다. 지금 그 음원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갱신해가고 있죠. 바로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헬스케어 쪽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발전이 좀 더디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장 헬스케어 쪽으로는 지금 제품이 나와 있는 게 인성정보의 제품들이 애법 좀 나와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쟁의 서막은 바로 이 스마트워치에서 시작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걸 살펴볼게요. 자, 이 스마트워치입니다. 갤럭시 기어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LG전자의 G2R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LG전자의 G2R을 딱 발표를 하니까 갤럭시 기어 쪽에서 새로운 제품을 발표를 합니다. 바로 유심칩을 따로 넣을 수 있는, 즉 유심칩을 따로 넣어서 바로 이 스마트워치로 통화가 가능한 시스템까지, 그리고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까지, 그리고 여기에 도보용 내비게이션까지 입힌답니다. 자, 진화죠. 발전이죠. 성장입니다. 이 시장이 과연 성장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지금 진화 초기 단계입니다. 성장 도입기고.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또 하나 제품을 내놓겠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넥밴드 기어서클입니다. 바로 목에다가 거는 건데요. 이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떼고 탈부착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전자 목걸이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성범죄자들 전자 발찌 차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딱 잠기는 게 아니고 이게 자석 형식으로 딱 돼 있어 떼고 탈부착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자, 이걸 통해서 음악을 듣고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전체적인 넥밴드의 이 넥밴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넥밴드 역시 진화를 할 것입니다. 그죠?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이제 진짜 웨어러블 시장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기 시작했구나를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구글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소니도 뛰어들었고 LG전자도 뛰어들었고 삼성전자는 이미 시작했고 애플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전쟁은 스마트 기기의 두 번째 전쟁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첫 번째 전쟁이었다면 바로 이 두 번째 전쟁이 바로 시작된 것이죠. 이 두 번째 시장이 지금 그러면 제가 근접성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먼 미래의 얘기냐 가까운 미래의 얘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벌써 가깝게 다가와 있습니다. 이미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그 제품을 통해서 에피소드까지 나오는 그냥 굉장히 가까운 시장, 근접해 있는 시장입니다. 자,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하나 발췌를 해봤습니다. 구글 글라스 에피소드예요. 자, 요거를 제가 원어로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저도 이 모국어를 오랜만에 듣다 보니 굉장히 귀가 편안해졌습니다. 자, 요거 간단하게 해석해 드릴게요. Ohio man detained and questioned by FBI after wearing Google Glass into movie theater. 즉, 그게 뭐냐면은 구글 글라스를 착용하고 난 뒤에 극장 안에 들어간 오하이오의 남자가 디테인, 구금되었다는 얘기죠. 그죠? 퀘스천, 질문을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는 중입니다.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로부터? FBI로부터. 이 사람이 왜 구글 글라스 하나 착용하고 극장 안에 들어간 것 뿐인데 왜 FBI로부터 조사를 받을까요? 구속 수사를 받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구글 글라스를 끼고 극장 안에 들어갔는데 그 극장 안에 그 영화를 녹화를 했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적재산권법에 걸리는 일이고 그 녹화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녹화되는 영상을 전송했고 그것이 각종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순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불법 다운로드죠. 결과적으로는 그 영화의 흥행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도 있고요. 그 영화에 바로 스포일러가 된 거죠. 그죠? 이미 그 영화는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서 이미 다 뿌려졌습니다. 누가 그 영화를 과연 돈 주고 볼까요? 안 보겠죠. 그래서 이 FBI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그 아나운서가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합니다. 구글 글라스와 똑같은, 즉 구글 글라스를 영화관의 3D 안경과 똑같이 만들면 절대 법에 걸릴 일 없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죠. 그죠? 자, 그만큼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들어와 있는 시장이 우리도 이미 전쟁의 시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볼까요? K글라스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왔죠. 구글 글라스보다 우수한 증강현실 K글라스입니다. K글라스인데 이 K글라스는 카메라, 그죠?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즉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면서 구글 글라스보다 증강현실이 더 좋은 K글라스라는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상용화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이미 깊숙이 시장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고 미국은 구글 글라스를 통해서 이미 상용화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런 것들이 이미 가까운 미래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접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효용 가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 수 있느냐? 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호기심이 발동될 만한 정말 좋은 제품들입니다. 얼마 차이 나지 않는 화질을 갖고 여러분들이 돈을 더 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그리고 몸소 확 느낄 수 없는 약간의 화질 차이로 여러분들의 지갑이 쉽게 열리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지갑은 새롭고 신기하고 효용 가치성이 높은 제품에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장성이 부각이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 사견입니다. 저는 이 시장이 반드시 향후 적어도 3배, 4배 이상의 성장률을 가지고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화면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증강현실과 관련된, 즉 K글라스와 관련된 종목이 뭐 있겠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쭉 나옵니다. 이제 나오는데 포인트 I가 있죠. 그죠? 위치 기반 서비스 중심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과 비즈 메시징 등의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큐버스, 지리정보 산업 및 시스템 개발업을 하고 인터넷 지도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팅크웨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이나비 회사입니다. 자, 증강현실에 이용될 수 있는 위치 정보 기반 내비게이션 제작, 도보용 내비게이션 제작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디얼 메디바이오, 모듈, 증강현실에 필요한 모듈 사업을 하고 있다. 모듈이라는 것은 결과적인 필수 부품이 되겠죠.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고. 필링크, 무선 인터넷 전문 솔루션 업체로 증강현실 구현을 위한 필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KTH,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및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 제공 업체다. 자, 요거 나옵니다. 위치 정보. 그죠? 그 다음에 텔레칩스, 증강현실 구현에 필요한 GPS, LBS 등 관련 사업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까지. 한양디지텍, 이루온, 아큐픽스까지. 지금 많이들 빠졌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목해봐도 좋을 종목들입니다. 왜? 이제 이 증강현실, K글라스의
어떤 가까운 미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글 글라스가 그랬듯이 우리 생활 깊숙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으로 들어올 겁니다. 바로 뭐와 더불어서 사물 인터넷과 동반해서. 그래서 그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지갑을 충분히 열 수 있는 이 K글라스가, 즉 삼성의 어떤 글라스가 이제 나오겠죠. 그죠? 그 K글라스가 바로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수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수혜가 나온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나온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에 가장 지금 제품이 많이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유헬스케어 쪽입니다. 유헬스케어 쪽의 생체 인식 관련주, 즉 동작 인식 관련주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리마, 지문 인식이죠. 그죠? 지문 인식. 그리고 안면 인식, 바이오 인식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루셜텍, 바로 최근에 지금 크루셜텍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고 있죠. 근데 옵티컬 트랙패드에 지문 인식 기능을 더한 바이오 트랙패드를 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지금 삼성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지금까지 여전히 좋지는 못합니다. 실적이 완전히 이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문 인식 시스템이 뭐와 더불어서, 자,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쪽은요, 자, 그냥 안경이 아니에요. 그죠? 비싼 안경입니다. 기능성 안경이죠. 그 다음에, 자, 말하는 신발. 구글의 말하는 신발도 역시, 비싼 신발입니다. 여러분, 핏빛, 이런 거 전부 비싼 가전제품용 팔찌입니다. 그냥 팔찌들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사용자를 제한하고자 하는, 즉, 보안과 관계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보안과 관계된 부분들을 지문 인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이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크루셜텍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SI, 국내 유일 LED 공급 전문업체로 카메라와 함께 적외선 센서가 되면 홍채 인식과 동작 인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요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QSI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이제 홀로그램에 대한 얘기까지 지금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홀로그램은 약간 먼 미래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떤 공연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홀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이것은 스마트폰용 홀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약간은 아직은 조금 떨어져 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분명히 상용화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성장성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디오텍, 언어 기반 소프트웨어 음성인식 업체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 이 기기들을, 이 무거운 기기들을 줄여놓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간다는 것은 내가 빠르게 뭔가를 인식시켜서 내가 빠르게 검색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성인식이 첫째 돼야 되겠죠. 집 찾아줘. 지금 뜨고 있는 기사는 뭐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기사는 뭐야? 왜 예병군이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런 것들을 전부 음성인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온다는 얘기.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브릿지텍, 음성인식, 역시 음성인식 소프트웨어입니다. RFCM이 음성인식에 소리 전달하는 거죠. 자, 블루콤 요거 중요합니다. LG전자의 블루투스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OEM, ODM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콤이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대박 플러스에서 얘기 드리고 난 이후에 7,500원대에서 21,000원대까지 갔죠.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약 4개월여 만에 5개월여 만이네요. 5개월여 만에 갔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의 핵심 선두주자고 타픽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삼성 정밀전자가 있죠. 홍채인식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원천 기술을 보유한 아이리테크와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다는 거 좀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XINC, 아이리스 아이디를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 아이리스 아이디가 홍채 인식 시스템 업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또 관련된 헬스케어 관련주도 또 나옵니다. 바로 제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인성정보가 제일 먼저 나오네요. 그죠? 인성정보는 이미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품, 즉, 의료용, 헬스케어, 유헬스케어 제품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인성정보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실적과 연계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비트 컴퓨터 역시 마찬가지고요. 유비케어, 인피니티 헬스케어, 인포피아, 바이오스페이스, 뷰웍스는 자체 개발한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이 미국 식품의약부품의 승인을 획득했다네요. 이것도 좀 된 기사인데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자, 이 뷰웍스는 전자차트 회사예요. 그러면 지금 전송 시스템의 적인 부분에서 선두주자를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보고 있는 업체가 나노엔텍인데요. 나노바이오 및 진단 의료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노 기술, 나노바이오 기술은 앞으로 꼭 여러분들 이 바로 유헬스케어 산업 중에 필수적인 산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센스, 의료용 센서 및 계측기 개발업체입니다. 자, 요런 회사들이 지금 최근에 주가들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에서의 유헬스케어 제품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주력이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즉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글라스 같은 경우에 복잡한 운영체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복잡한 운영체제가 필요하지 않아요. 구글이나 그 다음에 애플의 운영체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간단한 운영체제인 타이젠 운영체제를 보통 쓰는데요. 이게 구글 워치, 그러니까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글라스 쪽에서는 많이 쓰이는, 즉 거의 다수가 이 타이젠 운영 방식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구글 글라스와 구글 워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의 어떤 운영 방식을 쓰고 있겠죠. 그런데 그죠? 안드로이드 운영 방식을 쓰고 있겠죠. 그런데 자, 이 삼성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바로 이 타이젠 운영 방식의 관련주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의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섹터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나오네요. 그죠? 인텔 등과 손잡고 새로운 운영체제인 타이젠을 개발했습니다. 인텔하고 손잡았죠. 타이젠은. 그죠? 지금의 삼성의 스마트폰 운영체제는 거의 안드로이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타이젠을 개발해서 독자적으로 지금 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인프라웨어입니다. 바로 안드로이드 앱을 타이젠 앱으로 변환해주는 폴라리스 앱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있다. HTML5 개방형 웹 플랫폼을 공개하고 있다. 자, 요게 중요합니다. HTML5. 요 개방형 웹 플랫폼. 요것을, 공개를 하고 있다는 거, 요거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참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SK텔레콤, 크루셜텍, 게임빌, 모두 타이젠 연합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크루셜텍이 최근 가고 있는 이유는 지문인식이 이 타이젠, 즉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과 연계될 것이고 국내 부품업체 중 유일하게 타이젠 연합에 참여를 했다는 거, 타이젠 운영방식 연합에 참여를 했다는 것은 삼성전자하고 관계가 호전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슈프리마,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표적 지문인식 회사죠. 그죠? 필링크, 아이크래프트. 그죠? 필링크는 의료 쪽입니다. 의료 영상 정송 시스템. 예. 그 다음에 아이크래프트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및 시스템 구축을 사업으로 하고 있고, 여기도 HTML5 웹 서비스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기술을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투비소프트. 작년에 재작년이죠. 2012년도 초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국내 1위 기업용 비즈니스 UI, UX 전문 기업입니다. 역시 HTML5 기반의 신제품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타이젠의 운영체제와 관계된 종목들입니다. 이 타이젠의 운영체제가 HTML5 개방형 웹 플랫폼이고, 그렇다는 것은 그 개방형 HTML5 기반의 어떤 앱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지금 삼성전자는 저가의 타이젠 폰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과연 탑픽은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탑픽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많은 설명을 드리고, 자, 반찬하고 밥을 다 차려드렸습니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놓고, 자, 밥까지 떠먹여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고 참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잡아보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 시장의 성장성이 나왔습니다. 성장성. 앞부분에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웨어러블 시장 한 해죠. 그죠? 한 해. 지금 40%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성장이죠. 그죠? 두 번째. 미래성. 실제로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안경이 구글 글라스가 아닙니다. 그죠? 앞으로 이 시장이 펼쳐진다는 얘기죠. 지금 갤럭시 기어를, 즉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성이 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호기심은 가고 사고는 싶은데 아직 저게 나한테 뭘 더 큰 걸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피처폰에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넘어갈 때도 역시 스마트폰에 대한 의심을 이와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스마트폰 시장으로 다 넘어갔죠. 자, 지금 얼리 어답터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글 글라스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까지 다 착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초기 단계라서 아직은 효용성, 즉 편리성에서는 조금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효용 가치성으로 보면 아직은 의문점이 조금 남습니다. 과연 꼭 필요한가? 아직은 호기심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근접성. 이미 제품이 나와서 제가 에피소드 들려드렸죠. 그죠? 구글 글라스를 착용하고 간 오하이오의 남자, 오하이오맨, 그죠? 그 사람이 구글 글라스를 착용하고 어디로? into the movie theater. 즉, 극장 안에 들어갔더니 누구로부터 체포당했다? by FBI. 그죠? 그런 에피소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시장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접성은 가까운 미래 쪽입니다. 자, 다섯 번째. 접근성. 여러분들 접근성은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스마트폰 매장으로 한번 달려가 보세요. 이미 기어라는 스마트워치와 G2R이라는 스마트워치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LG전자에서, 삼성전자에서, LG전자에서 나와 있죠. 접근성 이미 높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시장 중에 이 다섯 가지의 어떤 체크를 다 해봤을 때 딱 효용 가치성까지 부합한 섹터가 딱 하나 나옵니다. 바로
유헬스케어죠. 이 섹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유헬스케어가 탑픽이 될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직은 타이젠 운영 방식이나 구글의 글라스는 아직은 미래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까운 근접성을 봤을 때는 스마트워치 쪽이 더 가깝습니다. 스마트워치와 유헬스케어가 중복되는 요 종목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미 힌트까지 다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펼쳐질 시장. 미래성이 있어야 되고, 성장성이 있어야 되고, 효용 가치성이 있어야 되고, 근접성이 있어야 되고, 접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다 체크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철저하게 파헤쳐 봤습니다. 그러면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은 분명하게 말씀드린 바 사물 인터넷의 성장과 동반해서 반드시 가야 되는 시장이고 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보지 않는다면 또 향후 1년 뒤 그때 그 종목을 봤었어야 내가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회하지 않으시면 지금 여러분 계속 이 프로그램 돌려보시게 하시면서 그리고 다시 보시게 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을 주목해 보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을 마쳤는데 시간이 참 아쉽네요. 그죠? 더 많은 얘기들 들려드리고 더 좋은 얘기들 그리고 확고한 얘기들을 들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장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성장성과 더불어 올라오는 시장입니다. 그 시장은 가기는 분명히 가되 다 같이 가는 장이 아닌 성장성을 분명히 갖춘 종목들만 올라간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서 저는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탑픽 종목을 꼽아서 여러분들께 자 방송 중간중간에 그리고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께 얘기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경제TV 채널을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